그러면은 이제 중학교 때 하나고를 가기 위해서 어떤 비교과 활동들을 했는지 제가 여쭤볼게요. 중학교 때 어떤 대회에 나가서 어떤 상을 받았었는지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세요.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특별히 하나고를 생각한 것도 아니었고 했기 때문에 별다른 학교 활동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동아리는 환경 동아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뭐 대회도 과학탐구 토론대회 같은 것도 잘 안 나가다 3학년 때 나가봤는데 장려상도 못 받았거든요. 그 하나는 봉사활동으로 영어책 읽어주기 봉사활동한 거 있고요. 네. 그렇군요. 영어 에세이상 이런 거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던데. 조그만 거 하나를 받았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교과상을 많이 받았다. 네. 교과상은 그렇게 있을 거예요. 그죠. 네. 교과상은 보통 전교 1등을 주는 학교들도 있고, 뭐, 전교 3, 4등까지. 3등까지 줬던 네. 것 같은데요. 지금 여러 가지가 기억이 정확하지 있는데. 않지만. 그래서 제가 하나고 입학 전형을 살펴보니까 주요 과목 5과목의 내신을 보는데, 국어, 영어, 수학, 과학, 그리고 사회나 역사, 그 중에 이제 한 과목을 보는데, 2학년 1학기부터 3학년 2학기까지 성적이 반영되고요. 학기별 반영 비율이 2학년 1학기 또 2학기가 20%, 3학년은 1학기와 2학기가 각각 30%로 반영 비율이 높고요. 또 국어, 수학, 영어가 과학이나 사회 과목보다 좀 더 반영 비율이 높더라고요. 우리 아이 같은 경우는 다른 비교과 활동이 없었는데, 하나고에 뽑힌 걸 보면 그냥 내신이 좋아서 뽑힌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당시에 저희가 원점수나 아니면은 수학 내역이 가려진 생기부 2를 제출했는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 아무튼 요즘에도 하나고 후배 엄마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절대평가로 이렇게 요즘 이 성적이 제출되는데도 하여튼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뽑힌다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예. 그렇죠. 또 저희 아이 얘기로는 중학교 때 이렇게 활동 많이 하던 친구들이 고등학교에서도 교내 활동, 뭐 스터디든 아니면 동아리 활동이든 열심히 이렇게 그룹을 모아서 하고요. 그런 거 중학교 때 했던 것들이 고등학교에서도 도움이 되고 맞아요. 또 대학 가서도 이렇게 그쵸. 하나고등학교 때 했던 활동들이 뭔가 기본이 돼서 좀 애들하고 뭘 할 때 잘 도움이 되는 것 되는 것 같다고. 같아요. 예. 맞아요. 저희 아들 이제 선배나 친구들을 봐도 중학교 때 이렇게 상을 휩쓸던 학생들이 갔거든요. 그래서 저는 비교과가 굉장히 좋은 아이들이 하나고에 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사실. 그런데 보니까 확실히 중학교 때 그렇게 열심히 진짜 활동했던 친구는 고등학교 가서도 또 열심히 하고, 대학교에 가서도 뭐 여러 가지 공모전이라든가 뭐 인턴이라든가 여러 가지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죠? 맞아요. 중학교 때 한 학기에 책을 몇 권 정도 읽었나요? 영어책 같은 것도 읽어서 독후감으로 썼나요? 그러면? 예, 영어책도 영어 독후감으로 해서 제출을 했고요. 한 학기에 한 몇 권 정도 했어요? 학교에서 기본적으로 몇 권 이상 해라 그런 게 그럴 때 생계부에 올려주겠다 해서 아마 학기당 8권? 정확하진 않아요. 예. 영어책은 한 학기에 한 권 정도? 한 권이나 아닐 때도 있었고 그거는 썼다 안 썼다 했던 것 같아요. 네. 보통 뭐 설명회를 가면 하나고나 외대부고 이런 학교들은 자소서가 굉장히 중요하고 면접도 꼬리를 무는 뭐 압박 면접 이렇게 알려져 있잖아요. 그러면 자소서 컨설팅은 받으셨나요? 따로 그런 거 받아볼 생각도 안 했었어요. 그리고 뭐 자소서는 있는 그대로 그냥 평범하게 쓴 것 같아요. 예. 그래요? 자소서 문항이 보니까 거의 학업 계획이라든가 하나 고등학교에 관심을 갖게 된 동기, 또 고등학교 입학 후에 자신의 활동 계획, 고등학교 졸업 후에 진로 계획, 그리고 인성을 묻는 이런 문항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중에서 뭐 자소서 내용을 한번 저한테 공개해 주실 수는 없나요? 하나 정도? 너무 평범해서 네. 뭐 공개하기도 그렇지만 네. 한번 볼게요. 본교를 선택하게 된 동기를 간단히 기술하고 학업 계획에 대해서 그리고 장래의 진로에 대한 계획을 기술하십시오. 이런 문항인데 제가 조금 읽어볼게요. 세계가 나를 키우고 내가 세계를 키운다는 하나고의 모토는 입학 설명회에 참석한 저에게 세계를 향해 큰 꿈을 갖게 하고 가슴 설레이게 하는 문구였습니다. 또 수업을 마음대로 고를 수 있는 점과 1인 2기는 제가 항상 가졌던 바람이었습니다.
특히 의사가 되고 나서 인턴 과정이 고된 일이 많기 때문에 체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었기에 1인 2기라는 교육 방침이 있는 하나고가 저에게 딱 맞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입학 후에는 배드민턴을 꾸준히 하여 체력을 기르며 네네 기타 등등. 네. 네, 너무 평범해서 아니 중학생답게 잘 썼네요. 제가 보통 하나고 그 자소서 샘플로 돌아다니는 거 이런 자소서들 보면 제가 봐도 정말 중학생들이 저 정도로 잘 쓰다니 이런 내용이 많아서 저는 사실 합격자의 글을 한번 보고 싶었어요. 근데 아무래도 그 학원이나 이런 데서 보여주는 거는 가장 베스트인 가장 자기 모범적인 자소서를 보여주니까 엄청 굉장히 잘 그쵸. 써야 되나 보다라는 부담을 잘 가질 수 있는데 그냥 본인이 한 활동 아니면 본인의 그런 학업 계획 같은 거를 그냥 있는 그대로 쓰면 될 것 그렇네요. 같아요. 예. 정말 그러니까 하나고 지원할 친구들은 그냥 자신 있게 쓰면 되겠어요. 친한 언니. 그럼 이제 하나고 면접에 관한 질문을 할 텐데요. 하나고는 돌발 질문과 꼬리 질문이 많기로 유명하잖아요. 자료를 제가 찾아보니까 2020학년도에 그 공통 질문으로 외계 생명체가 인간을 세 단어로 설명한다면 그런 게 있었고, 또 하나고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 언급한 지원자에게는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묻는다든지, 또 공부한 경험에 대한 팩트 확인을 한다든지, 또 독서 영역을 통해서 내가 어떤 내적 변화가 일어났는지 이런 구체적인 사례를 물어보는 면접이 있었는데요. 정하쌤의 그 따님은 어떤 질문을 받았나요? 저희 딸도 그런 비슷한 질문들을 받았다고 했고요. 또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압박 면접이라기보다 그냥 자소서에 있는 내용을 기반으로 물어봤기 때문에 별 어려움 없이 면접을 할 수 있었다고 했고요. 그 밖에 뭐 아주 어려운 질문은 없었다고 하나요? 네, 이제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독서에 대해서 질문이 나올까봐 이제 걱정했지만 압박 면접이나 그런 거는 없었어요. 아, 역시 뛰어난 학생인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저희 아이 그 중학교 때 동창들과 얘기를 해본 적이 있는데, 하나고는 공부를 정말 뛰어나게 잘하는 친구들한테는 쉬운 질문을 한대요. 그런데 그 컷에 간당간당 걸릴 만한 그런 성적의 뭐 친구라든가, 그런 경우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해서 그 아이의 역량을 확인을 해본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런 걸로 미루어보면 정한 선생님의 따님은 뭐 어려운 질문을 했을지도 몰라요, 사실. 근데 그게 전혀 어렵다고 느끼지 않고 자기가 했던 일이니까 자연스럽게 뭐 똑똑하게 얘기를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확실히 합격권에 확실히 해당되니까 쉬운 질문을 받았을 수도 있겠어요. 그죠? 이제 저희 딸 같은 경우는 평소에 그렇게 발표를 학교에서 많이 하거나 그런 경우는 아니었지만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이렇게 영재원을 다니려면 이제 그 당시에도 면접이 있었고 낯선 선생님들 앞에서 질문에 답하고 하는 것들을 해봤기 때문에 덜 떨어서 그냥 자신이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 대답을 그쵸. 선생님 앞에서 아무래도 면접 할수 같은 있었을 거를 것 같아요. 처음 해보는 학생이랑 또 몇 번의 경험이 있는 학생이라는 그 경험치가 다를 수밖에 없는데요. 그리고 제가 합격한 후에 엄마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과거 같은 경우도 정말 깊게 공부를 한 친구들은 면접에서 다 가려진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땠나요? 하나고 친구들은? 이제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이제 내신만 준비하고 간 경우고 또 어떤 합격한 친구들 이야기 들어보면 이렇게 자소서에 쓰기를 과학 동아리를 교내에서 뭘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너무 궁금해서 화학 공부를 열심히 뭐에 대해서 했다. 어떤 분야까지 깊게 공부를 했다. 예, 면접관 선생님들은 이 아이가 공부한 아이구나 이런 것들을 선생님들은 다 가려낼 수 있대요. 이제 아이가 공부한 내용만 그렇겠죠. 봐도. 중학교 내용이 아닌 심화 내용을 그 아이가 말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럼 정말 깊게 공부를 했구나, 합격 막 이렇게 되겠네요. 진짜로 이제 진짜로 공부하고 실력이 좋았기 때문에 이제 대답을 자신 있게 했고 그런 친구도 합격한 친구들이 있었고요. 제가 하나고 관련 기사를 찾다가 면접을 담당한 선생님이 쓴 글을 봤는데요. 저희 구독자들을 위해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면접은 보통 15분 정도이고 자신이 실제 쓰지 않았다면 엉뚱한 대답을 하기 쉽다. 이런 경우는 좀 드물지만 내신이 아무리 뛰어나도 불합격을 한다. 또 질문을 못 알아듣고 동문서답을 하는 경우, 또 설명해 보라고 했는데 설명을 못하고 단답으로 말하는 경우,
또 추가 질문으로 기회를 더 주었지만 계속 단답형으로 반응하거나 횡설수설하는 경우는 좋은 점수를 주기 어렵다. 그런데 다음 부분은 정환 선생님이 한번 읽어주세요. 예상 문제에 대한 답을 달달 외워온 학생들도 마찬가지이다. 준비된 응답만 하는 경우인데 물어보면 떨릴까봐 연습했다고 하지만 진정성 측면에서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다. 면접도 시험이니 어느 정도 준비할 필요는 있지만 예상 질문에는 빠른 속도로 냉큼 대답하고 또 예상치 못한 질문에는 머뭇거리는 경우 역시 그런 것 또한 바람직하지 않다. 또 공동체 생활에 결격 사유가 있는지 판단되면 내신과 서류 점수가 아무리 좋아도 불합격한다라고 이렇게 써 있네요. 네. 그 하나고는 면접 이후에도 또 윗몸 일으키기, 오래 달리기 이런 체력 검사를 통과해야 최종 합격할 수 있잖아요. 평소 체력 관리에도 신경을 썼나요?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특별한 신경 쓰지 않았고요. 그날 그 체력장도 그냥 무리 없이 거뜬히 했는데, 실제로 이렇게 그 윗몸을 일으키기 카운트를 20개인가를 해야 되는데, 여학생 경우, 이제 선배들이 그걸 카운트하는데 완벽하게 자세가 틀리면 카운트를 해주지 않는 경우로 해서, 그것 때문에 그 체력장에서 떨어지는 친구들도 있었다고 했어요. 정말요? 예. 단체 생활을 또 해야 되고 그러니까 체력도 중요하긴 하죠. 제가 사실 요즘은 대학 입시도 그렇고 모든 입시들이 몇 점까지 합격 이런 식의 정량 평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떤 것을 어떻게 하고 그래야 될지 기준이 확실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선배 맘이나 학원 정보에 의지하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학원에서 제공하는 정보들은 아무래도 그 학원을 다녔던 학생들의 경우를 얘기하는 경우가 많고 또 홍보성인 경우가 많아서 이렇게 직접 하나고를 지원해서 합격해서 다녔던 부모님이나 학생들의 이야기를 듣기는 쉽지 않은 것 같은데요. 오늘 좋은 이야기 많이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예, 저는 오래간만에 이제 입시 이야기 해보니까 재밌었는데, 저희 아이 경우라는 거지, 다른 많은 상황들이, 다른 것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고 인원이 200명이 좀 넘는데, 그 모든 친구들이 다 같은 스토리를 가질 수는 없는 거죠. 그럼 다음 시간에는 하나고 생활과 대학 입시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기로 할게요. 하나고 생활이나 공부 방법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러면 저희 아이에게 물어봐서라도 댓글을 달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하나고의 입학 전형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제가 댓글창에 일단 2020년 하나고 입시 전형을 남겨드릴 테니까 그 내용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입시 전형은 해마다 바뀌고 그러니까 다 기억을 하실 수가 없잖아요. 그죠? 네. 네, 그럼 이제 모두 안녕히 계세요. 또 만나요.